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토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지난 6월에 사전 예약을 하고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교육 종사자들은 오늘까지 백신 접종을 받게 됩니다. 가뜩이나 접종 기간이 짧은데 울산의 예방접종센터들은 주말 접종을 하지 않아서 인근 지역으로까지 원정을 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의 한 예방접종센터. 이곳에서는 지난 6월 사전 예약을 했지만 백신 접종을 받지 못했던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교육 종사자들의 접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밤에 12시 돼서 했는데 접속이 아예 안 됐어요. 대기자가 계속 늘어나고 접속이 안 됐어요. 접종 기간은 지난 14일부터 주말인 17일까지 나흘간. 하지만 실제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사흘뿐입니다. 화이자 백신 접종은 예방접종센터에서만 가능한데 주말엔 울산의 5개 예방접종센터 모두 운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17일까지 접종을 받기 위해 경주까지 원정 접종을 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주 예방접종센터는 토요일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원정 접종을 가는 이들의 상당수는 대체 인력이 없어 백신 휴가를 내지 못하는 보육교사들입니다. 토요일에는 울산에서는 아예 맞을 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경주에는 보니까 토요일에도 접종하더라고요. 교육 종사자들의 근무 특성상 금요일 오후 접종을 가장 선호하지만 예약이 금세 마감되다 보니 평일에도 인근 부산이나 경주로 원정 접종을 떠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금요일에는 부산에서 맞고 멀리 가서 백신 맞고 1시간 넘게 운전하고 와야 되는데 울산시는 주말은 백신 접종 이상 반응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뜩이나 짧은 접종 기간에 정부가 발표한 일정보다 하루 일찍 접종을 마감하는 건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불만도 나옵니다. 수시로 번복되는 접종 계획과 접종 대상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짧은 접종 기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학생들의 밀집도가 높은 학원가에 강도 높은 방역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종섭 시의원은 서면 질문을 통해 7월 중순부터 대부분의 학교들이 여름방학에 들어가고 이 기간 밀집도가 높아지는 학원가의 방역 성패에 따라서 2학기 전면 등교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상당히 중요하고 긴급한 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울산 지역 학원과 교습소 종사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과 PCR 검사 등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시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첫날인 지난 15일 합동점검을 실시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주점 2곳을 적발했습니다. A업소는 출입국 관리법 위반과 핵심 방역수칙 위반 등으로 입건된 건과 함께 운영 중단 10일과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이용자들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B업소 역시 운영 중단 10일과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이용자들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울산시가 임시 선별검사소에 대한 폭염 대책을 시행합니다. 울산시는 종합운동장과 문수축구 경기장, 농소운동장과 KTX 울산역, 현대차 울산공장 등 5개 임시 선별검사소에 에어컨 7대와 그늘막 40개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이스조끼 30벌과 냉장고 6대, 냉풍기 10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가족 5명이 광화문 집회 참석자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울산지법 강경숙 부장판사는 A씨의 일가족 5명이 광화문 집회 참석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씨 등은 아파트 관리소장인 B씨가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후 기침과 콧물 증상이 있는데도 이 사실을 숨기고 아파트 동대표 회의 등에서 A씨를 대면 접촉하는 바람에 A씨의 일가족 5명도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5,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A씨와 대면 접촉할 당시 알레르기 비염으로 처방을 받았을 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B씨가 광화문 집회에서 감염됐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사의 3차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가결됐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어제 오전 7시부터 전체 조합원 7천여 명을 대상으로 2019년과 20년도 통합교섭 3차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찬성 4,335표, 64.6%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9년 5월 임단협 교섭 시작 이후 2년 2개월여 만에 2년치 임단협을 모두 타결하게 됐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이번 임단협 타결로 직원들에게 총 3천억 원가량을 지급하게 되면서 여름 휴가를 앞둔 지역 경제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울산의 단 한 곳뿐인 울산과학대학교의 아이스링크가 전국의 아이스 하키팀 전지훈련지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올해 전국에서 5개 아이스 하키팀이 울산에 찾고 있고 지역 어린 학생들의 체험학습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과학대학교 아산체육관입니다. 지하 1층에 자리한 아이스링크는 국제 규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피겨스케이팅과 쇼트트랙, 컬링은 물론 아이스하키 경기도 가능합니다. 국제 규격을 갖춘 데다 빙질과 시설이 좋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전국에서 전지훈련지로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빙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내 체육 시설들이 다른 곳보다 훨씬 더 품질적으로 좋고요. 그리고 거기에 비해 이용료가 굉장히 저렴해서 저희가 항상 찾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미 전국에서 5개 아이스하키 팀이 아산체육관 아이스링크를 여름 전지훈련지로 예약했습니다. 기존의 전지훈련을 진행했던 고양과 대구 지역팀은 신청이 늦어 대관을 하지 못하는 등 울산과학대학교 아이스링크가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아이스하키 전지훈련을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관을 신청을 했는데도 늦어서 저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분들께 참 죄송한 마음입니다. 지역의 빙상 종목 동호인들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아이스하키 동호회 7개 팀이 연중 울산과학대학교 아이스링크를 사용 중입니다. 여기에 지역 초등학생들과 유치원생들의 체험학습 장소로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인근 유치원은 수시로 체험학습을 하고 있고 상북초와 소호분교도 체험학습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울산 유일의 아이스링크가 여름 전지훈련지로 전국적인 인기를 얻으며 공개 스포츠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이현동입니다. 울산시가 오는 10월에 열리는 대한민국 정원산업 박람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원산업 박람회는 10월 15일부터 24일까지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태화강 국가정원이 정원산업과 일자리를 만든다를 슬로건으로 개최됩니다. 행사 기간에는 정원산업전과 그린뉴딜 테마정원, 시민대토론회와 심포지엄, 퍼레이드와 플리마켓 등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됩니다. 또 울산 재즈 페스티벌과 국제설치미술제, 태화강 수상스포츠 페스티벌 등도 함께 펼쳐질 예정입니다. 울산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3대 우선 시책을 마련했습니다. 3대 우선 시책은 여성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비롯해 더 신속하고 편리한 주민 중심의 교통행정을 펴는 것과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체계 개선입니다. 여성 1인 가구를 위해서는 스마트 초인종과 홈 CCTV 등을 지원하고 교통행정을 위해서는 신호기 설치 기간 대폭 단축과 상습 정체 교차로에 대해 개선이 진행됩니다. 또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위해서는 경찰의 야간 응급민원 전담팀 운영과 공공병상 확보, 울산의료원 설립에 정신병동을 포함하는 방안 등이 추진됩니다. 태풍 차바 피해 보상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울산시가 상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소송 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변호사 비용 8,500만 원과 신청 비용 270만 원 등 8,770만 원 규모입니다. 울산시는 상인들이 자연재해로 생업의 터전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이중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 선바위공원과 중구 함월공원이 국토부의 2022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9억 7천만 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10억 원을 투입해 선바위공원 내 3만 8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4계절 꽃가람길을 조성하고 단절된 자전거 도로 연결과 산책로 확충 등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중구 함월공원에는 2억 7천만 원을 투입해 한글 정원과 편의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중구청이 오는 9월 17일까지 병영성 비행기 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중구청은 병영성에 오르면 울산 시가지와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사진전을 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진 공모전에는 병영성을 찾는 지역민과 관광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병영성에서 비행기나 비행기와 인물을 같이 찍은 사진을 제출하면 됩니다. 중구청은 44개 작품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며 최우수상에는 상금 50만 원과 지역 내 호텔 숙박권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손수 키워낸 농작물을 학생들이 직접 수확하고 판매까지 해볼 수 있는 특별한 교육을 하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판매한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학부모들까지 구매에 동참했습니다. 이 특별한 교육 현장을 박정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구 동부초등학교 내 텃밭입니다. 학생들이 유기농으로 직접 재배한 고추와 오이, 가지 등 농작물 수확이 한창입니다. 농작물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학생들의 손길은 분주하기만 합니다. 농작물을 재배해 오면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정말 힘든 것임을 알았는데 이 농작물을 판 돈으로 불우한 이웃에게 약간 기부한다고 생각하니까 약간 기쁜 마음으로 참여한 것 같습니다. 농작물 구매의 주 고객은 교직원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 수확한 농작물은 교내에 마련된 무인 가판대를 통해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불티나게 팔려 나갑니다. 학부모들은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해 학생들이 직접 만든 공예품이나 재배한 농작물을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시중가보다 저렴하고 판매 수익금으로 이웃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주문이 폭주할 정도입니다. 주문한 품목은 에듀박스라는 보관함에 넣어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직접 수확하고 기른 농작물을 판매한다고 해서 제가 사게 되었고요. 또 이걸로 인해서 좋은 일을 쓴다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시장경제의 원리를 배우는 체험 교육과 함께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행사도 열렸습니다. 더운 여름도 이겨내는 푸드송이처럼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제 꿈인 경찰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학교 측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각 학급별로 조직된 진로 창업 동아리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홍보, 판매하는 장으로서 이를 통해서 학생들의 소질이나 흥미를 개발하고 진로 탄력성을 함양하고자 준비하였습니다. 동부처는 오는 10월에도 농산물 판매 행사를 열어 수익금 전액을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한편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5분쯤 남구 부곡동 옛 군부대 자리 공사 현장에서 포탄 한 발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군 폭발물 처리반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 출입을 통제했으며 군 당국의 조사 결과 포탄은 훈련용으로 화약이 없어 폭발 위험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군 당국은 포탄이 발견된 지 2시간 만인 어제 낮 12시 10분쯤 포탄을 회수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학교 밀착형 교육 회복을 위한 종합 방안을 추진합니다.
식육청은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학교와 학부모,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학교 227곳에서 현안 사업 834개를 신청했고 시민 의견이 3,500여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식육청은 현안 사업 가운데 학습 결손과 심리 정서적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 회복 사업과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한 모듈러 교실 도입, 방역 인력과 방역 물품 확충 등 교육 안전망 구축에 예산을 우선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중구청은 어제 태화강 국가정원길에서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정원거리 조성 행사를 열었습니다. 어제 행사는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명정천에서 태화강 국가정원길 회전교차로까지 1.2km 구간을 정원거리로 꾸미는 사업으로 이달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 공간지 정원 조성 등 큰애기 정원사와 주민 10여 명이 참여하고 삼색 버드나무 등 47종의 정원수 1,200여 그루를 심을 계획입니다. 울산 해양경찰서 제28대 서장으로 김태균 총경이 취임했습니다. 15일에 취임한 김 서장은 코로나 확산 상황을 고려해 취임식을 생략한 채 전달한 취임사를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본분과 책임을 다하는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북 영주 출생인 김 서장은 제48회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경정특채로 해양경찰에 입문한 뒤 창원해양경찰서장과 해양경찰청 형사과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울산세관 제47대 황승호 세관장이 어제 취임했습니다. 황승호 울산세관장은 경북 의성 출신으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공직에 임용된 이후 청와대 대통령실과 청주세관장, 관세청 운영지원과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고 이번에 울산세관장으로 부임했습니다. 황 세관장은 취임사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수출입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고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세 행정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